자, 8장 5절, 8장 4절에서는 quadratic form에 대한 정의를 했고 주요 정리들을 소개했고 example을 소개했습니다. 8장 5절에서는 quadratic form 2차 형식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주축 정리에 의해서 3차원 공면의 그래프는 각각의 2차원 평면에서는 원, 타원 또는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모양은 이 주축 정리의 핵심인 고유값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절에서는 2차 형식 그래프의 형태를 구분하는 2차 형식의 부호, 2차 형식 행렬의 고유값들의 부호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변수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행렬 A가 대칭 행렬일 때 2차 형식 Q of X equal X transpose AX가 임의의 non-zero X에 대해서 언제나 포지티브이면 모든 논제로 X에 대해서 Q of 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그 2차 형식 Q of X를 positive definite라고 하고 양의 정보라고 하고 언제나 네거티브이면 음수이면 negative definite 음의 정보라고 하고 또 어떤 X에 대해서는 positive고 또 어떤 X에 대해서는 negative고 하면은 그때는 indefinite 부정보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게 언제나 어떤 XY에 대해서도 논제로이면 0보다 크니까 positive definite인 2차 형식의 예고, 이 경우는 negative definite인 quadratic form의 예고, 이런 경우는 어떤 때는 positive고 어떤 때는 negative가 나오니까 indefinite quadratic form의 예가 되겠습니다. 앞절에 R2의 주축 정리는 R3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R2의 주축 정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코닉 섹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고 캘큘러스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변수가 3개일 때 이렇게 늘어나죠. 자, 똑같이 확장되어 옵니다. Q of X equal X transpose AX를 대칭 행렬의 2차 형식이라고 하고 P를 A를 orthogonally diagonalizing 하는 orthogonal 매트릭스 직교 행렬이라고 하면 A를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P를 이용해서 X 이퀄 P의 X 프라임으로 치환을 시킵니다. 치환을 시키면 이게 결국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그런 회전 변환이 되는데 이 치환에 의해서 X1, 람다1, 람다2, 람다3가 A의 고유값이라고 할 때 Q of X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즉 Q of X는 여기는 지금 2차 식들이 다 크로징 텀들이 쭉 있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말은 뭐예요, 이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 거죠. 그렇죠? 딱 X, 그렇죠?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 G 프라임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싹 바뀐 거예요. 크로싱 텀을 다 없앤 거예요. 이 크로싱 텀을 없애는 게 행렬의 대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 직교 대각화라는 행렬 P를 이용해서 치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딱 대각선 행렬로 바뀌면서 고유값 만 남고 그 크로싱 텀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어쨌든 주어진 대칭 행렬은 다음과 같이 대칭의 대칭이란 2차 형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칭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 람다2, 람다3라고 할 때 D를 요 고유값들로 이루어진 행렬, 대각선 행렬이라고 할 때 P 트랜스포즈 AP 이퀄 D가 되고 이런 P는 직교 행렬이고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이런 P가 존재하죠. 이 P의 열벡타들의 집합이 바로 이 람다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타들, also normalized 고유 벡타들의 집합이죠. 자, 그래서 요 V1, V2, V3는 A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1차 동적인 크기가 1인 고유 벡타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서 R3의 기저가 되는 겁니다. 이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X에 대하여 요 치환을 취하면 그래서 얻어진 벡터를 X'이라고 하면 S에 관한 X의 좌표 벡터가 되고 Q of X는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X 트랜스포즈 AX 이퀄 P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 A 곱하기 PX 프라임 이퀄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P 트랜스포즈 AP가 돼서 D가 돼가지고 여기 D가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바뀌어 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D 곱하기 X 프라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원래 주어진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각선 성분에 있는 그 D의 대각선 성분이 람다1, 람다2, 람다3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2차 형식은 이렇게 그 대칭 행렬의 그 대각화를 통해서 고유값들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값이 되는 거죠. Q of X하고 Q of X 프라임 값은 exactly same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특히 A가 3차의 대칭행렬 때 람다의 고유값만 알면 그럼 2차 형식의 정보에 관한 또 정부호, 부정부호, 또 인데피니트에 대해서는 답을 알 수 있는 게 이 값. 여기서 보면 요거 제곱이죠. 요거 제곱이죠. 요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다 논네가티브잖아. 그러니까 이 값의 포지티브, 네가티브는 다 요 람다 아이들에만 디펜드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극대 극소값에 대한 준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만약 A가 대칭행렬 때 A의 2차 형식이 2차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다 만족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는 A의 고유값이 모두 양이라 그러면 Q of X는 언제나 포지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X가 논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요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죠. 그리고 이 람다 아이들이 다 0이면, 0보다 크면 당연히 이 값은 0보다 스트릭트리 크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0보다 크게 되니까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는 거죠. 모두 음이라 그러면 다 음이고 그 중에 논 네가티브인 걸 하나 곱하게 되니까 값은 네가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음의 정보가 되죠. 모든 고유값이 음수라면. 근데 음수, 양수, 고유값이 섞여 있으면 그럼 어떤 때는 포지티브가 되고 어떤 때는 네가티브 되니까 인데피니트가 되는 것이죠. 자, 즉 대칭행렬의 고유값에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2차 형식이 이제 양의 정보, 포지티브 데피니트인 걸 보여라. 그러는 건 그냥 행렬로 여기서부터 행렬을 만들 수 있죠. 5, 7 하고, 그 다음 6은, 5, 6, 7은 주대각선 성분이 되고, 4를 둘로 나누면 2가 돼서 XY, 즉, 1, 2에는 2가 들어가고, YG, 앞에 4가 있으니까 이걸 반으로 나누면 2가 돼서 그것이 2, 3와 3, 2에 각각 2로 들어가서 A라는 대칭행렬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죠. 요거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고유값이 2, 6, 9. 세 개 다 포지티브이니까,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이니까 양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예제 3번은 이런 2차 형식의 경우는 x제곱인 거 하나 있으니까 3이고 나머지는 00이고 xy, 1, 2에는 2를 반으로 나눈 1, 1. y, xg는 1, 3에는 2를 반으로 나눈 1, 1. 그 다음에 yg, 2, 3에는 4를 반으로 나눈 2가 들어가서 이런 대칭 행렬이 만들어지고 이 행렬의 고유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물론 손으로도 구할 수 있고 세이지에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그 아이겐밸류들을 구할 수가 있죠. 아이겐밸류만 구하면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1, 4, 마이너스 2로 어떤 건 음이고 어떤 건 양이니까 이런 대칭 행렬을 가지고 있는 2차 형식은 인데피니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태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는 스트릭트리 포지티브, 스트릭트리 네거티브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거기다 확장해갖고 논 네거티브까지, 즉 고유값이 0인 걸 포함해서 모든 고유값이 0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 전체 우리는 걸 양의 준정부호, 세미 데피니트, 고유값이 모두 0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 행렬을 또는 그의 행렬을 갖는 2차 형식을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 세미 0을 포함하면 세미 데피니트 반정부호, 준정부호, 음의 준정부호 라고 세미 데피니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2차 형식 Q4가 2x 제곱이라 그러면 요 2x 제곱인 경우에는 변수가 두 개니까 2차 행렬인데 하나는 2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3개. 그러니까 고유값이 하나는 2고 하나는 0이지. 고유값 0이 포함되니까 2하고 0. 둘 다 논네거티브이니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의 준정보라고. 자, 그 다음에 2차 형식이 이렇게 있을 때 2차 형식의 행렬 A에 대한 행렬식은 그 고유값들 다 곱한 거죠. 고유값들 다 곱한 게 행렬식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다음 2차 형식, 이 정상적인 2차 형식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합니다. 즉, 자, 여기서 non-degenerate 2차 형식이 non-degenerate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고유값이 모두 0이 아니면 그러면 non-degenerate가 됩니다. 이
디제네레이트가 된다는 말은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제네레이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냥 다 0이 돼버리거나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0이면 그 축에 대해서는 그게 거의 다 0으로 그냥 나타내버리니까 그냥 제네레이트 하지 못해버리니까 디제네레이트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정리 8.5.3에서는 q of xy가 ax제곱 플러스 2bxy 플러스 cy제곱일 때 요거 당연히 이거는 자, 다 각 항이 xx, xy, y제곱으로 두 항씩 있으니까 2차 형식이죠. 자, 이거에 델타 ac-b제곱이 0과 같지 않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었었죠? 이게 캘큘러스에서 이렇게 배운 것이죠.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델타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면 q는 양의 정보다. 이게 이러면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또 델타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q는 음의 정보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델타가 0보다 작으면서 그러면 q는 부정보다. 왜냐하면 그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배워왔던 요 준거가 뭐냐면 2차 형식 Q의 행렬 A를 보면 요 A에서 A의 디터미넌트가 AC-B제곱이잖아. 이게 결국 뭐예요? 람다와 람다2 곱한 거죠.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람다1도 0보다 크고 람다2도 0보다 크다는 게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람다1이 0보다 작고 람다2도 0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쵸? 그 얘기예요. 델타가 람다와 람다2이므로 델타 0보다 크면 람다1과 람다2는 같은 볼을 갖는 소리고 그리고 AC가 이러면서 같은 볼을 갖으면서 이렇다는 소리고 그래서 양의 정보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포지티브가 하나는 네거티브 이게 바로 람다와 람다2가 있을 때 두 개 곱한 건 포지티브고 하나는 네거티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보가 되는 네거티브 데피니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그럼 도대체 요 관계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 준 게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자, 2차 형식에 대한 얘기. 자, 정리 8.5.3에서 요 얘기한 것을 자세히 보면 이걸 n차원으로 일반화 시켜보면 행렬 A가 이제 n by n 행렬일 때 k by k 마이너 소행렬식 마이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라는 게 뭐냐면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마이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 바이 원 마이너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 바이 원 마이너가 뭐예요? 소행렬식. 원 바이 원 마이너는 요 첫 번째 원 바이 원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 리딩 프린시플 매트릭스예요. 델타 2는 처음에 코너의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델타 3는 3x3 프린시플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4x4는 프린시플 4x4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이런 식으로. 그럼 n차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늘려갈 수 있죠. 그럼 이거 네스티드 시퀀스가 되죠. 앞에 거에 다음 걸 포함하면서 점점점 커지는. 자, 그것들의 디터미넌트가 전부 다 디터미넌트가 다 포지티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아이겐밸류가 포지티브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뭐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 슈르 정리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삼각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이 뭐예요? 아이겐밸류들이죠? 처음 원바이원이 포지티브다. 그럼 람다1이 포지티브예요. 그 다음 두 개, 2x2. 그럼 람다1 곱하기 람다2죠. 그것도 포지티브다. 저는 두 번째 것도 포지티브라는 소리죠. 3x3. 이게 삼각행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삼각행렬이, 이게 디터미넌트가 이 삼각행렬에서 이 3x3 서브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가 디터미넌트다. 그 얘기는 포지티브다. 그거는 앞에 거 두 개도 포지티브인데 세 번째 것도 포지티브라는 소리죠. 네 번째, 서브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0이다. 그래서 전부가 다 포지티브라는 소리는 모든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라는 소리, 이거 이해가 되죠? 그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그걸 얘기한 게 정리 8.5.4예요. 대칭행렬 A의 정상적인 2차 형식,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0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Q of X equal X transpose A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Q가 positive definite일 필요 충분 조건은 모든 K에 대해서 델타 K가 0보다 크다. 이 소리.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이 양의 정보의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실베스터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베스터.
이는 스펙트럴 시어렘에 의해서 증명되며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보일 때 활용됩니다. 관계되는 자료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봤듯이 여러분들이 그 삼각행렬로 생각해서 한다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Q가 음의 정보일 네거티브 데피니티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K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델타 K가 언제나 0보다 큽니다. 자, 첫 번째 건 네거티브야. 두 번째 건 포지티브 돼. 세 번째 건 네거티브. 네 번째 건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소리가 뭐예요? 다 네거티브야 지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이겐밸류가 다 네거티브여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이 극대 극소를 찾는 그 준거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2차 형식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행렬을 찾을 수 있죠. 자, 2, 9이 들어가고, 2, 9. 그 다음에, XY는 마이너스 2니까, 1, 2에는 마이너스 1들이 들어가고, XG가 마이너스 6니까, 1, 3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양쪽으로. 대칭 행렬이니까. YG가 8이니까, 2, 3에는 4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 행렬에 디터미넌트 구해보면, 델타 1은 2지요. 델타 2는 3이고, 델타 3는 1이고, 다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포지티브 데피니트다.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음이 아니라 양이죠. 그렇죠? 양의 정보가 되는 거죠. 자, 2차 형식키는 양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위에서 정의한 양의 정보 등의 성질이 극대 극소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봅시다. 먼저 Rn에서 두 번 편미분 가능한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실변수 함수 f를 생각합시다. 이 f of a가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되려면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극대극소가 되려면 우선 x equal a는 크리티컬 포인트여야 하고 그리고 f의 그 first partial derivative는 a에서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즉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죠? f prime of x a 했을 때 이제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a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극대 극소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얻으려면 이 임계점에서 세컨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걸 구해봅시다. x equal a에서 x의 이계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계 편도함수가 여기저기서 필요하니까 이계 편도함수를 전에 어떻게 구했었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2x2 행렬인 경우에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 여기에 x의 도함수를 구해서 또 한 번 더 미분한 거. 여기는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고 여기는 x에 대한 걸 먼저 y에 대한 걸 나중 여기는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고 또 한 번 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거.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합시다. 그럼 2x2 행렬이 되죠? 1x1일 땐 이렇고 변수가 하나일 땐 이렇게 두 번 해준 건데 x1. 자, 우리는 이 행렬을 해시한 행렬이라 그래요. 이거 2차의 해시한 행렬이라 그래요. 자, 이걸 그대로 확장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3변수 함수일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3x3 매트릭스가 나오고 4변수 함수일 때는 4x4 행렬이 나오겠죠. 이거 해시한 행렬이라 그래요. x equal a에서 함수 f의 2차 형식을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행렬이 h가 저렇게 돼 있으면 저거가 인볼브된 그런 2차 형식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매트릭스를 h로 갖는 이제 2차 형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갖고 배운 거예요. 이때. 이게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부분에 배운 그 정리죠. 여기 n이 2일 때. 지금 여러분들 n일 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Rn에서 R로 가는 함수 f가 크리티컬 포인트 x equal a에서 연속인 2개 도함수를 갖고 이 점에서 f의 2차 형식을 q of x equal x 트랜스포즈 x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자, q가 양의 정보이면 f of x는 극소값이다. 양의 정보이면. 왜 그래요? 양의 정보이면 모양이 이렇게 위로 다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아래에 바텀이 있죠. 그러니까 극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래에 있으니까. 양의 정보이면.
그 다음, 음의 정보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거꾸로 되죠? 이게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뒤집혀 있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 한없이 내려가고 위쪽에 어퍼 바운드가 있는 거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바로 그 꼭대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극소값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극대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정보면 항아리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극대값이 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Q가 부정보면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다.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다. 그 점에서. 보통 이때 이제 그것을 새들 포인트라고 하죠. 어떤 한쪽에서는 극대값을 갖고 한쪽에서 극소값을 가니까. 0은 아니니까. 디제너레이트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봅시다. 정리 8.55에서 n이 2일 때가 바로 f가 이변수 함수가 되고 f의 해시한 항렬이 이제 아까 봤던 이 모양이 되므로 정리 8.4, 5.4, 8.5.5에 의해 미적분학에서 배운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대, 극소 판정법이 바로 이거의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렬을 이용해서 n차로 확장하기 때문에 미적분학에서는 2차까지만 그냥 하고 스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가리키는 이유가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라 그러고서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 설명할 때는 2차 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3차 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고 또 4차 때나 이럴 땐 그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선형대수학을 배운 후에 n차로 확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예제 6번에서 보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것의 극값을 구해라. 그럼 먼저 first partial derivative를 구해서 인계점을 구하죠. 인계점, critical point가 a equal 2, 3일 때가 critical point예요. 그럼 그거 갖고서는 이 2, 3를 요 partial derivative들에다가 second partial derivative들에다가 이 2, 3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나오죠.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자, 행렬을 만들고 나면 요 행렬에 그 델타 1, 델타 2를 구해서 이것이 부호가 서로 음과 양이 되는 걸 보고 이것은 부정부호다. 그러니까 이것은 델타 1이 마이너스 네거티브고 델타 2가 포지티브니까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하나 그러니까 다 네거티브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음의 정보고 음의 정보면은 항아리 뒤집어 놓은 모양이니까 극대값이 존재한다. 즉 그 극대값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바로 우리에게 극대값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변수가 3개일 때를 생각해 봅니다. x, y, z일 때. 이때 생각해 보면 먼저 크리티컬 포인트 구할 수 있죠. 요거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구해서 이퀄 0이라고 놓고 풀면 인계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상악함수가 있으니까. 자, 먼저 요걸 가지고서는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를 그 점에서 대입하면 해시안 매트릭스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고유값을 그냥 구해도 되고 세이지를 할 수 있으니까 고유값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작은 사이즈 행렬이니까 그냥 암산으로 델타 1, 델타 3, 델타 2를 구한다 그러면 포지티브니까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인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것은 양의 정보니까 그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A가 그 중에서 요럴 때는 요 값일 때는 해시안 행렬은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요때는 이 델타 1, 델타 2, 델타 3가 부호가 얼터네이팅하게 이게 바뀌게 되므로 이 경우는 부정부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우리가 2차 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이 언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해시안 행렬의 아이겐밸류로부터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해시안 행렬은 극대, 극소 및 안장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이미징 프로세스 기법에 활용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 주소에서 확인해 보고 이 해시안 행렬은 오토 헤세라는 수학자가 발견해낸 내용입니다. 연습 문제들은 어떤 2차 형식을 주고 그것에 대응하는 대칭 행렬을 찾는 문제, 2차 형식이 양의 정보인지 음의 정보인지 또는 부정보인지를 찾는 문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점에서 최대값인지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지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게 이 절에서 의논입니다. 즉 이게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의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형계획법,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극대극소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상 질문 있습니까?